평생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어머니죠. 20년 전 사위 정호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조용한 시간에는 늘 가족들을 생각하곤 했거든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20년 전 딸 미영이가 26살 때였어요. 그때 미영이는 회사에서 일하며 혼자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저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소원이었어요. 미영이는 제가 혼자 키운 딸이라 그런지 더욱 애틋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에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저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그래. 어떤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회사 선배인데 성실하고 착해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 언제 집에 데려와라.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주 내내 저는 어떤 분일지 궁금해하며 보냈어요. 드디어 그 주말이 왔어요. 미영이가 정우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인사성도 밝았어요. 무엇보다 미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정호라고 합니다. 그래. 정우구나. 우리 미영이가 늘 얘기하더라. 미영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다. 앉아라. 점심 먹고 가야지. 정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상을 받으며 정호가 감탄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진심으로 맛있다며 칭찬하던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집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많이 먹어라. 이런 걸 좋아하니? 네, 특히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저도 자랑스러워요. 식사 중에 정호는 자신의 가정사도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자신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미영이와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도 제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게요. 고맙다. 그런 마음만 가져줘도 충분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미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마음씨 착한 사위를 만난 것이 너무 고마웠죠. 식사 후에도 정우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하냐며 만류했지만 정우는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한 일이라며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손님이 어떻게? 손님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앞으로 자주 뵐 테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내내 정우는 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앞으로의 꿈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미영이도 그런 정우를 보며 정말 행복해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정우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저는 도시락을 싸줬어요. 정우는 그것까지 정말 고마워했어요. 이거라도 가져가라. 혼자 사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먹을게요. 우리 미영이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그날 정우가 돌아간 후 미영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도 정우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정우는 정말 자주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미영이와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안부를 물으러 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친아들을 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정우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항상 걱정해줬어요.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주고,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미영이가 직장 때문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우가 직장에서 일찍 나와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어머니, 혼자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한 분뿐이에요. 너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 어머니도 물론 소중하지만 어머니도 저에게는 진짜 어머니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사위를 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결혼을 결정했을 때도 정우는 정말 성실했어요. 신혼집 마련부터 결혼 준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저의 의견을 구했고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 신혼집은 어머니 근처로 구하고 싶어요? 왜 너희들이 편한 곳으로 해도 되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가까이 있어야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너희들 편의를 먼저 생각해라. 아니에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정우의 그런 배려심에 감동해서 저는 제가 평생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 전세금 2억 원을 마련해 줬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이 돈으로 좋은 곳에서 시작해라.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괜찮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보답이다. 결혼식 당일에도 정우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와서 깊게 절을 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잘 다녀와라. 건강하게.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빨리 돌아와서 자주 뵐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정우 부부는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는 그런 정우가 친아들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정우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갈비찜을 특히 좋아해서 만들어 달라고 자주 부탁했죠. 어머니, 갈비찜 맛이 정말 최고예요. 이런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좋아하니까 만들어주는 보람이 있다. 저희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신혼 초기 2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정우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저에게 상의했어요. 저 역시 그런 정우를 친아들같이 생각했죠.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손녀 지민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정우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를 친할머니처럼 대하며 아이 키우는 일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정우는 저에게 산후조리와 육아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영이가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제 도움이 절실했던 것이죠.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훈의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우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제가 해주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감사해했어요. 저 역시 그런 정우를 보며 뿌듯했어요. 지민이가 어릴 때는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어요. 미영이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낮에는 제가 지민이를 돌봐주곤 했어요. 정우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운 가족이 되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빠지지 않고 함께 했고, 제 생일에는 정우가 미영이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오곤 했어요.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이런 화목한 관계가 계속되었어요. 정우는 여전히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상의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것은 지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때부터 정우의 전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또한 주말 방문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래도 여전히 찾아올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어요. 지민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정우의 어머니 김말순 씨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김말순 씨는 그동안 부산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정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작은 가게를 하며 정우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자 정우가 서울로 모셔오기로 한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기뻤어요. 효자 사위를 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같은 어머니를 둔 입장에서 김말순 씨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말순 씨가 서울에 올라온 후 처음 만났을 때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했죠. 김말순 씨는 69세로 저보다 2살 어리셨지만 부산에서 장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 정우의 태도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미묘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단지 친어머니가 새로 오셔서 적응시키느라 바쁜 거라고 생각했죠. 김말순 씨가 서울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우의 전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하고 바쁘다며 금세 끊어버리곤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30분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5분을 넘기기 어려웠어요. 주말 방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그마저도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가버리곤 했죠. 예전처럼 편안하게 하루를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 정우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뭔가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미영이도 그런 정우를 보며 의아해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어요. 지난해 여름 제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정우가 직장 동료들과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인사라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정고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우는 동료들에게 장모님은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로우실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찾아가 드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찾아간다는 표현부터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자주 만나는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가끔 찾아가는 관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친어머니는 다르다고 진짜 가족이라고 하면서 장모는 딸을 위해서 챙겨드리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구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우는 계속해서 장모님이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친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셨으니 완전히 다른 거라고 강조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그래도 장모님께서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다면서 라고 말하자 정우는 그건 딸 혼자 있으니까 해주신 거라고 특별히 자신에게 잘해준다기보다는 딸을 위한 일이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해준 모든 일들이 정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참담했어요. 신혼집을 마련해 준 것도, 아이를 돌봐준 것도 20년간의 모든 희생이 딸을 위한 것일 뿐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20년간의 모든 기억을 되돌아봤어요. 정우의 따뜻한 말들, 감사 인사들이 모두 가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진심이었다가 변한 건가요? 어느 쪽이든 지금의 정우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영이에게 넌지시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미영이도 정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었어요. 제 70번째 생일 때의 일이었어요. 예년 같으면 정우가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선물을 들고 찾아왔을 텐데, 그날은 전화로만 간단히 축하 인사를 했어요. 통화 시간이 채 2분도 안 되었어요. 건강하라는 인사와 함께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찾아왔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생일 바로 다음 주가 김말순 씨 생일이었는데, 정우 가족이 온천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우연히 보고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정우가 김말순 씨를 모시고 온천 리조트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가서 김말순 씨 생신을 정말 성대하게 축하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어요. 제 생일에는 2분짜리 전화로 때우면서 친어머니 생일에는 온천 여행을 선물한다니, 이런 차별이 어디 있나요?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정우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김말순 씨에게는 매주 안부를 물으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저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도 어려워했어요. 미영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정구가 김말순 씨를 위해 매달 용돈 20만 원을 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적금까지 30만 원씩 넣어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50만 원을 친어머니를 위해 쓰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말순 씨가 병원에 가실 때는 정우가 직접 모셔다 드렸지만, 제가 검진받으러 갈 때는 혼자서도 잘 다니실 거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속상했던 것은 손녀 지민이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저를 보면 외할머니라고 반갑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어색하게 인사할 뿐이었어요. 분명히 집에서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지민이가 무심코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자신들에게 잘해주시는 건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지민이에게도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외할머니는 엄마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친할머니는 진짜로 자신들을 사랑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구분을 20살도 안 된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혈연관계의 차이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아이에게 인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정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황당한 부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김말순 씨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3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을 쓰면서도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상했지만, 병원비라고 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저는 슬쩍 물어봤어요. 정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저축은 잘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정우는 걱정 말라며 친어머니를 위해서 매달 적금도 넣고 있고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김말순 씨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저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어요. 아마 아무런 계획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우가 김말순 씨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드시면 요양원 대신 편안한 집에서 지내시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김말순 씨의 노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같은 어머니인데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정우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가계 부담이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말순 씨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거였어요. 정우는 그런 계획을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있었어요. 친어머니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며 조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정우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정우는 당황하는 것 같더니 미영이가 있으니까 딸이 모셔드릴 거라고 답했어요. 결국 저는 딸의 몫이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냐고 말이에요. 정우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무래도 혈연 관계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혈연 관계는 다르다는 말을 직접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친아들처럼 여기며 챙겨줬는데 결국 혈연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화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의 정성이 혈연 관계가 다르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다니 너무 참담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어요. 정고가 앞으로 만남을 줄이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미영이 말로는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스럽다고, 앞으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정우가 말했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아예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었어요. 미영이도 그런 정우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찾아뵙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정우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지 말이에요. 미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우가 요즘 이상한 말을 한다고, 제가 해주신 것들이 다 딸을 위해서 한 거라서 특별할 게 없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계속했어요. 친어머니와 장모는 다르다고, 친어머니는 진짜 가족이지만 장모는 그냥 처갓집이라고 정우가 말한다는 거였어요. 처갓집이라는 말을 또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우에게는 그저 처갓집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대화 후 저는 며칠 동안 정말 괴로웠어요. 20년 동안의 관계가 처갓집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다니 너무 서운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욱 가슴 아픈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정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정말 황당한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김말순 씨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제 집을 담보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정우 말로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도 낮고 조건도 좋다는 거였어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다 갚겠다고 했지만 김말순 씨를 위한 집을 사는데 제 집을 담보로 잡겠다니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정우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며 자신이 언제 저를 실망시켜드린 적이 있냐고 반문했어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가족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부탁을 하다니 정말 뻔뻔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실망스럽다고 말하자 정우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해주신 건 다 미영이를 위해서 하신 거 아니냐며 왜 이제 와서 보답을 바라냐고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20년 동안의 정성을 미영이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이제는 제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는 거였어요. 정우는 솔직히 말한다면서 자신은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미영이 어머니니까 예의상 잘해드린 거라고 말했어요. 20년간 받은 모든 은혜를 예의상이었다고 표현하다니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어요. 20년 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너무 참담했거든요. 며칠 후 미영이가 저에게 와서 사과했어요. 정우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며 자신이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정우의 이중적인 태도를 참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미영이가 털어놓은 이야기인데 정고가 최근에 친구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장모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친어머니가 오셨으니까 굳이 장모한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동안 저를 쓸모로 생각했던 거예요.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후 저는 며칠 동안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20년 동안의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런 모욕을 당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호가 또 다른 행동을 했어요. 제가 집 담보 대출을 거절했다고 미영이에게 화를 낸 것이었어요. 미영이가 저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거예요. 미영이는 울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정호가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앞으로는 저와 거리를 두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무리한 부탁을 해놓고는 거절당하자 미영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호가 김말순 씨를 위해 이미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보고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제게는 집을 담보로 잡자고 부탁해놓고 거절당하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는 마지막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김말순 씨를 제 근처에 모시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마 제게 김말순 씨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계획이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호가 정말로 그 부탁을 해왔어요. 김말순 씨가 새 집에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 가끔 안부라도 봐달라는 것이었어요. 제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더니 이제는 김말순 씨 돌봄을 부탁하는 거였어요. 정호는 같은 동네에 사시니까 서로 도우시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서로 도우라고 하면서도 정작 정호는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미영이를 통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호가 제 동의도 없이 제 집 시세를 알아봤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이 말로는 정호가 제가 나중에 혼자 살기 어려우면 집을 팔고 김말순 씨와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다시 말했다는 거였어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 집을 팔아서 김말순 씨와 함께 살라는 계획을 말이에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정호가 20년 동안 저에게 잘해준 것도, 친아들처럼 대해준 것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호를 믿고 의지하게 만든 다음, 나중에 제 재산을 활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교묘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서 저는 그저 김말순 씨를 돌봐주는 역할일 뿐이었어요. 제 집, 제 돈으로 김말순 씨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20년간의 모든 기억을 다시 되돌아봤어요. 정호의 친절한 말들, 감사 인사들이 모두 계산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년 동안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정호는 저를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정도, 제가 해준 모든 희생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미영이를 통해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시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김말순 씨와 함께 사시면 서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었지만 결국은 제 재산을 노리는 것이라는 게 뻔했어요. 어느 날 정호가 직접 저에게 와서 또 설득을 시도했어요. 제 말이 틀렸냐며 서로 도우며 사시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정호가 원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정호는 저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저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제가 집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어요. 정호는 그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계시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이었어요. 실용적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결국 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화 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정호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먼저 저는 미영이를 불러서 제 결정을 알렸어요. 정우와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말했어요. 미영이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놀랐지만 저는 20년 동안 정우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얘기했어요.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지민이도 키워주고 그런데 정우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말했어요. 예의상 잘해준 것이고 이제는 제 집까지 팔라고 하는데 이런 뻔뻔한 계산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했어요. 저는 미영이에게 제 결정을 분명히 말했어요. 앞으로 정우와는 연락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미영이는 울면서 그래도 가족인데 정우도 반성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20년이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정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부터 당황한 것이 느껴졌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이 저를 위해서 생각한 건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고 했어요. 저는 오해가 아니라 정우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어머니를 위해서 제 집을 팔라고 하는 게 저를 위한 거냐고 반문했어요. 정고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시기 어려우실 거 아니냐며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윈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집과 제 돈으로 김말순 씨를 모시는 것이 윈윈이라니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정우에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20년 동안 고마웠다고 이제 각자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정우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미영이를 통해서 화해하자는 말을 계속 전해왔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정우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우가 김말순 씨와 함께 제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보고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우는 아직도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김말순 씨와 함께 세우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정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만약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며 협박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건 정우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정우가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왜 제 생일에는 전화로만 때우면서 친어머니 생일에는 여행을 선물하냐고. 이게 바로 정우의 진심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정우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답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 그만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우에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20년간 자신이 저한테 받은 걸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자신이 저한테 해준 게 뭔지도 생각해 보라고. 그럼 누가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할지 알 거라고 말했어요. 정우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끊었어요. 더 이상 정우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제 집과 제 돈으로 친어머니를 모시라는 소리는 다신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 뒤 미영이가 와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정우가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받기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움은 안 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받기만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신혼집 2억, 육아 도움, 집안일 도움, 병간호, 각종 경조사 도움. 도대체 제가 뭘 받기만 했다는 건가요? 미영이가 말하기를 정우가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시원했어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그게 좋겠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정우와의 20년 관계가 끝났어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정우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상처받지 않아도 되었고, 제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미영이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저는 미영이에게 남편과 잘 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살겠다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20년 동안 정우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혹시 제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닌지 항상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몇 달 후 정우 가족이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말순 씨가 사신 아파트로 함께 이사한 거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정우가 원하던 대로 김말순 씨와 함께 살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민이도 이제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아마 정우가 뭔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22살이 된 지민이에게는 친할머니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손녀를 잃은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가 그렇게 구분해서 가르쳤으니 지민이도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를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제 뜻대로 살고 있어요. 2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가끔 동네에서 정우를 마주칠 때가 있어요. 서로 모른 척하며 지나가죠. 20년간의 인연이 이렇게 남남이 되는 게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작년에 제 72번째 생일이 있었어요. 정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형식적인 축하 인사라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서 말이에요. 대신 동네 이웃분들과 함께 소박하게 생일을 보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몇 분의 인사가 정우의 형식적인 전화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회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저처럼 가족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도 계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기도 해요.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재혼하면서 연락을 끊었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딸이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을 멀리한다고 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혈연 관계보다는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정호는 20년간 사위였지만 결국 남이었고 동네 할머니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 같아요. 제 집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있어요. 20년 동안 혹시 정우 가족이 불편해할까봐 신경 쓰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키우고 있고 작은 서재도 만들어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요. 예전에는 정우 가족이 올까봐 항상 집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이제는 제가 편한 대로 살고 있어요. 돈도 제가 원하는 곳에 쓰고 있어요. 20년 동안 정우 가족을 위해 아껴왔던 돈으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정우가 김말순 씨를 위해 해준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선물을 해본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겼던 여행이었어요. 미영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딸이니까 연락을 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미영이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미영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결혼한 여자로서 남편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거든요. 다만 20년 동안 정우를 친아들처럼 여겼던 제가 순진했던 거죠. 요즘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지금쯤 김말순 씨와 함께 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집, 제 돈으로 김말순 씨를 모시면서 정우에게는 고마움도 받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게 김말순 씨 몫이 되었을 테고 결국 정우가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정우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이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정말 제 뜻대로 살려고 해요. 71살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건강하고 정정하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되었어요. 정우의 계산에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인 건 아니고,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늦게라도 깨달으시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자신을 희생하지 마시고 진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20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앞으로도 제 자신을 위해, 저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